자, 올해 2014년도 희망 사자성어를 전미 전미요 올해 2014년도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공부해 보니까 전미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자가 원래는 수레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굴러가는 것을 전이라고 해요. 굴을 전이라고 하는데 전화이복 할 때 전자는 굴러가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례가 굴러갔으니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뀌다, 변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구르다라는 개념도 좋지만 이 미자가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그래서 미자가 이게 미망이라고 해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헤매는 걸 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로라고 그러잖아요. 미로. 사랑에 미로할 때. 그래서 전미라고 하면은 미, 즉 미망,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헤매는 상태에서 전, 굴러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개, 열다의 오자는 깨달을 오자니까 깨달음을 열다, 깨우침을 열다, 우리말로 깨우치다. 그래서 미망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즉 깨닫지 못한 미혹의 상태에서 뭔가 조금 올해는 깨달음을 얻어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각 분야에 있어서 좀 뭔가 많이 밝아졌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물론 각 분야에 뭐 여러 그 방송통신대에서는 송무백열이라고 하는 고사가 또 선정되었다고 하던데 아무튼 각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쪽에 있어서도 뭐죠? 미를 벗어나야 돼. 그죠? 그러면 한문이란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게 오예요. 그걸 터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우리 교재에 다 있으시죠? 이거 2달 과정 동안에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 명심보감은 책 제목을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명심하면 마음을 밝게 해주다. 마음을 우리말로 하자면 깨끗하게 해주다. 보감, 보배로운 거울.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보배로운 거울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가 명나라 때 범립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요 책 가지고 계시면 5페이지에 이 책에 대하여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범립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편집한 거죠. 편집하였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학계 인증을 받았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아마 고려시대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때는 고려시대에 추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추적이라는 분이 이 책을 편집했다라는 설까지 등장했었어요. 또 다른 학설로는 추적이 한 것이 아니라 추적의 아들이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책을 편집했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나라 때 범립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뭐 중보편도 있고 여러 편들이 있는데 그 범립본이 만든 명심보감이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서당에서 기본적으로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당 선생님들이 교재로 채택했던 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좋은 구절을 더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러 판본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명심보감보다는 더 많은 양이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중에 가장 알찬 내용들만을 좀 선정해서 뽑아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원본 명심보감을 보실 분들 중에서는 요 책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처음에는 좀 천천히 나가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말 그대로 이을 개자에다가 선할 선자인데 선을 이어가다 라는 뜻인데 원래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양양자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양머리를 그대로 본뜬 글자예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오다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말씀원자예요. 그래서 말씀원자가 두 개 있는 이런 형태의 원래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언자가 자기 자신의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재판할 때 피고와 그 검사 측에서 뭐 말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양자가 옛날에 아주 맛있는 음식의 재료였으니까 그 양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게 말에서 말로 이어져서 아주 맛있다. 그래서 음식을 잘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나중에 잘하다. 원래 그래서 선자는 우리가 착할 선자보다는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잘하다. 그 일에서 뭔가를 잘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걸 선하게 반대 개념으로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자, 그래서 그 선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이냐 개선편에 볼까요?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자는 앞에 사실 공자가 붙어야 되죠. 공자왈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앞에 성은 빼버렸어요. 그렇죠? 왜 빼버렸다고 그랬죠? 그렇죠. 총이값이 너무 비싼 바람에 빼버리고 자, 선생님이라는 뜻만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공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선자, 선을 위자도 무슨 위자라고 그랬죠? 원래는?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학설이 많은데 이렇게 전서에 보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재밌는 학설이 요게 사람의 손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코끼리의 모양. 그래서 이 코끼리를 사람이 앞에서 뭐 하고 있는 모양이죠? 길들이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위자는 그냥 하다가 아니라 원래는 억지로 뭐뭐를 하게 하다. 자, 이게 남쪽 초나라에 살았던 노자가 가장 잘 이용한 글자죠. 무위자연할 때 위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위하면은 억지로 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 코끼리는 따뜻한 지역에 사니까 저 위쪽으로는 코끼리를 볼 수가 없어요. 위자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죠? 남쪽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쪽 초나라에 있었던 노자가 위자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다. 근데 코끼리 입장에서는 되는 거니까 우리가 피동으로 할 때 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대체적으로는 하다, 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자, 위선자,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하는 자는
천 하늘이 보답한다. 지 그에게 대명사네요. 이 복으로서 다 합치면 하늘이 복으로서 그에게 보답해주고 위불선자는 불선을 행하는 자는 자는 앞으로 아마 많이들 번역할 테니까 여기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리죠. 자는 우리가 이제 사람자라고 그래. 옛날에는 놈자라고 그랬는데 사람자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다른 점 뭐라고 그랬죠? 요것도 사람자, 요것도 사람인인데. 그렇죠. 요건 자기 혼자 단독으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요건 자기 혼자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못 쓰이고 항시 앞에 있는 글자의 수식을 받아서 쓰이는 글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정자라고 하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위정인이라고 안 써요. 이건 자기 단독으로 쓰이지만 이건 수식을 받을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 여기도 역시 위선이 뒤에 있는 자를 꾸며준다. 이런 이야기. 선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서 그에게 보답해주고 위불선자, 불선을 위하는 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하늘이 이화, 재앙으로서 그에게 보답해준다 라고 해서 선을 행하느냐 불선을 행하느냐. 불선 지난번에 우리 앞에 설명드렸듯이 불선이 바로 악은 아니에요. 그렇죠? 불선이라고 하니까 이걸 등식으로 우리가 바로 악이라고 이렇게 입고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거지. 이게 바로 악이라는 개념은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 가끔 이렇게 선과 불선의 개념으로 대립될 때는 악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쓰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선이라는 개념을 볼 때 바로 악이다 라고 등식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이게 그대로 여기 경우는 불선을 행한다라는 건 그냥 악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서 그에게 보답해 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두 번째 밑에 한번 볼까요? 한소열이 장종의 칙후주왈. 자, 한소열 하면은 한나라 소열 황제인데, 한나라 소열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를 말해요. 유비. 원래는 촉한이죠. 그죠? 근데 한나라와 같은 성씨여서 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촉한의 유비가 장종, 장차 종하다. 얘기해 보면 군자왈 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인왈 졸이다. 사다. 그래서 군자가 죽는 것을 종이라고 해요. 종. 마치다. 소인이 죽는 건 사. 그래서 이 종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마치다. 일을 마쳐버리다. 생을 마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이라는 말 쓰지 임사라는 말 안 쓰죠. 돌아가시는 분이 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높여서 우리가 임종을 지키다라고 하는데, 여기 장종이라고 할 때 종자가 죽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죽으려고 하는 때 이 말이에요. 칙후주왈. 칙은 조서칙, 조서 내릴 칙이라고 하는데, 이 칙은 황제가 아래 사람들한테 어떤 글을 내리는 걸 칙이라고 해요. 아마 칙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후주는 선주가 유비니까 그 다음 임금이다 해서 후주라고 하는 거예요. 유선이라고 하는, 유비의 아들 유선, 조금 멍청했다고 하는 유선 있죠. 유선에게 칙, 조서를 내리면서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물리선소이 불이하고, 물리선소, 직역하자면 선이
작다고 써있. 이 써있자는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선이 작다고 써있, 생각하다. 그래서 불위하지 않다예요. 이게 앞에 있는 물자,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글자와 결합이 되는데, 한번 써볼까요? 첫 시간이니까. 이게 전체 문장을 지금 이 문장을 다 금지해 주는 거.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란데, 이 말에는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말의 일자 때문에. 요 문장과 요 문장을 말의 일자가 연결시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다. 그래서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이 아주 작다고 여겨서 하지 않지 말라. 그러면 이 물자고 불자고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해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들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라. 요 말인데 이 말을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이 악소이 위지하라. 물이 악소, 악이 적다고 여겨서, 작다고 여겨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있는데 앞에 물자가 있으니까 행하지 말라. 그래서 악이 작다고 여겨서 그것을 하지 말라.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악자는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심장이고, 이게 뭐냐 하고 이제 여러 학설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곱추의 형상이다. 곱추 있죠, 곱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덤의 형상이다. 그래서 무덤의 형상이라는 말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무덤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묘지 지나갈 때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사람 없죠. 마음이 나빠지죠.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 이게 심장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게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소열 황제 즉 유비가 아들 유선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선이 아주 작으면, 우리가 잘하는 게 착한 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선이야 뭐 안 해도 되지 하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일이라는 건 아주 작은 일도 그것을 꼭 실천하고, 나쁜 일이라는 건, 선하지 않는 행위라는 건 요 정도의 나쁜 행위 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다 결국은 뭐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느냐, 아까도 불교에 나왔는데, 이게 습으로 배워버리면 작은 것도 결국은 좋은 일을 행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우리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도 아주 작은 거라지만 처음에 그 작은 것을 행하다 보면 뭐가 되어버리는, 나도 모르게 이게 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반말 한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들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작은 하나가 습이 그렇게 배어서 처음부터 부모에게는 반말하지 않고 존댓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리악소유 위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자, 다음 장자왈 1일 불념선이면 제약이 개작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장자라고 인용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전부 출전이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리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기억을 통해서 자기가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책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 1일 불념선이면 하루라도 불념선, 선을 불념, 염자가 무슨 염이라고 그랬죠?
생각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사도 있고 생각하다라는 고자도 있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염자도 있는데 염자는 뭐하고 붙느냐? 염원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염원. 염원이 뭐죠? 바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원해지도록 생각하는데 이게 잠시 생각하는 거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생각할 때죠.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긴 시간 동안 끊이지 않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걸 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일 하루라도 그 선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제, 악이, 개, 자기니라. 모두 제자죠. 모든 악이, 개, 모두 다 자. 저절로 스스로 그런 뜻이고 기는 일어날 기자니까 자기 하면은 저절로 일어나다. 모든 악이 다 저절로 일어난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일은 짧은 시간을 말해요.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다 저절로 일어난다 라고 해서 태학인가요? 보면 신독이라는 말이 있죠. 군자는 혼자 있을 때를 더 삼가한다, 조심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나쁜 생각이 안 드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나쁜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자,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이 시소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선만 이렇게 생각하고 악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선이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쁜 행위를 생각하면 선한 마음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린다.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따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악이라는 것이 여기 이대로 계속 생각하면 그나마 선이 악이 요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요만큼 생각하면 선이 요만큼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생각을 계속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잘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상대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올해 올해를 희망하는 사자성어 중에 송무패결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무성할 무자예요. 잣나무가 기뻐해준다.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는 서로 사촌관계,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소나무가 잘 자라니까 옆에 있던 측백나무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잘 자란 소나무를 옆에서 보고 기뻐해준다. 그래서 뭐 중국과 한국 관계 서로 잘 되면 옆에서 잘 됐다고 서로를 기려주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촌 관계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어떤 대상이 잘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기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촌이 잘 되는 게 좋지. 못 되어가지고 와서 뭐 해달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 쪽으로 내가 생각을 옮겨버리면 악으로 생각이 가지 않는데 나쁜 쪽으로.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면 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한테 위축되고 못나게 느껴지고 그러니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 그런 생각을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갈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도 사즉 조즉 존이요 사즉 망이다 라고 그랬죠. 조즉존이요 사즉망이라 잡아두면 잡을 조자니까 잡아두면 존재하지만 놓아두어 버리면 놓아둘 사자죠. 놓아두어 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선한 마음을 딱 잡고 있으려면 선한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없어진 공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다른 어떤 생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상통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보고 싶을까요? 태공이 말하기를, 태공은 유명한 중국의 강태공이라는 사람이죠. 거의 대부분 강태공은 다 하시는데 한자로 쓰라면 강태공 이렇게 써요. 강태공, 그죠? 근데 이강자가 아니라 성씨강자죠. 그죠? 원래 강족, 서북 쪽에 강족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똑같은 발음인 강이라는 성을 하사받아서 강씨성이 됐죠. 제나라에 최초로 부임받은, 그러니까 제나라 원래 강씨성이잖아요. 그래서 강태공이라는 사람인데 다 아시다시피 낚시꾼의 대명사로 우리가 낚시하시는 분들을 강태공이라고 하는데 양반이 주나라 말게 그 혼란한 틈에 벼슬 할 생각을 버리고 위수라고 하는 강에서 뭐 하고 있었죠? 낚시를 하고 있었죠. 뭐 그 낚시에는 뭐 미끼가 없었다라는 설도 있고 낚시가 요렇게 된 게 아니라 이끼를 꼈는데 낚시가 요랬다 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결국은 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를 등용해 줄 사람. 고기라도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으면 부인이 도망 안 갈 텐데, 그죠? 하구원 날 가서 낚시는 하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아오는 거, 누가 생활했을까요? 부인이, 남편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부인이 경제활동을 했겠죠. 그러니 그게 한 해 이태도 아니니까, 어느 날 노인이, 우리도 요즘 90세 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혼장을 보냈던 것처럼 어느 날 강태공이 낚시하고 왔더니 부인이 내민 게 뭐냐면 이혼장을 내민 거예요.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이제 고생하며 살 수 없다. 그랬더니 강태공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가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라 라고 했더니 나는 그 고생 더 이상 하기도 싫고 당신 앞날을 바라봐봐야 평생 이대로 살 것 같아서 싫다고 그날부터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강태공이 이제 계속 그래도 낚시를 가다가 아시다시피 누구? 주나라를 세운 은나라 때 그랬죠. 주나라를 세운 왕이 무왕이죠.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인데 이제 이 문왕이 낚시를 가서 보니까 허연 노인네가 낚시를 하는데 겉으로 봐도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세상에 그 이치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날부로 스카우트 했는데 그때 나이가 80이었다고 그래요. 80대 스카웃을 해서 이제 가서 주나라가 건립되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왕이 아들이 이제 무왕이 들어섰을 때 그 역할을 해요. 그 너무 큰 역할을 해서 제나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나라 땅덩어리를 줘요. 이렇게 가서 다스리라고. 제후에 봉하는데 그 이제 주나라에서 마차를 타고 제나라로 오는데 그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니까 그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이제 그 제나라 국민들이 와서 이제 왕이 온다니까 제후가 온다니까 타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서 많이 본 할머니가 이 삼태기 자루에 흙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부역이라고 했죠 옛날에. 부역으로 흙을 나르고 있는데 보니까
옛날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부인도 보니까 어제 많이 본 영감탱이거든요. 보니까 옛날 자기 남편이에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강태공이 반갑게는 맞이해 주는데 부인이 다시 어떻게 잘해볼 수 없느냐 라고 했더니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자성어로 복수불반이라고 해서 그러면 가서 물을 한 바가지 좀 떠오시오.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이제 요거 먹고 속 차려서 자기하고 다시 어떻게 재혼하려나 하고 떠왔더니 부어버리잖아요. 그죠? 물을 부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요 물을 다시 다 추어 담을 수 있으면 다시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복수, 엎어진 물은 불반, 절대로 되돌이킬 수 없다. 한번 일이 일어난 상황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할 때 복수불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묘하게 후대 내려오면서는 뭐로 바뀌어요? 부인이 한번 마음을 바꾸면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부인이 마음을 돌이킬 복하기 전에 남자들이여 잘하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요즘은 복수불반이라고 쓰인다고 그래요. 그 강태공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견선여가라고 선을 포기를 여갈, 목마를 갈자니까 목마름과 여 같이 하고, 여자는 뭐뭐와 같다라는 뜻인데 또는 뭐로 해도 좋으냐면은 뭐뭐뭐처럼이라고 해서 술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뭐뭐뭐처럼. 그래서 여갈 하면은 목마름처럼 이렇게 목마르듯이 이렇게 해도 돼요. 선을 보아라 이렇게 해도 돼요. 문악 여롱하라. 악을 듣는 것이 여롱. 롱자가 귀머거리 롱자죠. 귀머거리와 같이 해라. 귀머거리처럼 악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용용자가 두 개 있으면 무슨 글자죠? 그렇죠. 쌍용. 쌍용이라는 뜻이에요. 쌍용. 소리는 답이라고 해요. 용용자가 두 개 있으면. 그래서 쌍용답. 두 마리 용이라는 뜻이에요. 용용자가 세 개 있으면 뭘까요? 그렇죠. 용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다라는 답자예요. 용이 앞으로 이렇게 꿈틀거리며 나아가다. 한자에서 획수가 제일 많은 게 몇 획일까요? 64회. 그렇죠. 64획. 용용자가 4개 있는 거. 이게 64획인데 가장 한자에서 획수가 많은 거예요. 그 글자는 절이라고 그러는데 말, 마늘, 절. 아마 보시기는 힘드신 글자예요. 용용자가 4개나 돼 있어요. 64획이나 써야 돼요. 자, 여기는 아무튼 귀머거리 롱자인데 이게 용인데 오다가 롱이라는 첫 받침은 오다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형성자에서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소리가 오다가 전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강강자인데, 그렇죠? 공자인데, 공, 그렇죠? 이게 뭐도 돼요? 강도 되고, 홍도 되고.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강, 공, 홍 하면 뒷부분은 비슷하게 나는데 오다가 조금씩 소리가 바뀌어서, 아까 용용자도 이게 용 해야 될 텐데 롱이라고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방처럼 우리가 귀자가 붙으면 귀머거리 롱, 밑에 흑토자가 붙으면 언덕롱 또는 밭두둑롱. 우리 농단하다 맹자에 나오죠. 즉 이득을 자기 혼자 마음껏 부리다라고 할 때 농단하다 할 때 롱. 언덕 깎아지는 언덕이도 되고 밭두둑 롱자도 되고, 앞에다가
그렇죠. 흐릴롱. 우리 몽롱하다 할 때. 정신이 몽롱하다 할 때. 흐릿흐릿하다 할 때도 역시 롱. 또 뭐가 없을까요? 그 다음에 위에 그렇죠. 세 대죽자가 들어가면은 대바구니, 바구니, 세장 그 바구니처럼 옛날에 대나무로 가지고 세 장을 짜죠. 그래서 연곡이죠. 농조연운하면은 새장 속에 있는 새가 구름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새장 마음껏 날아다니던 새가 새장 속에 딱 갇히면 옛날 마음껏 날아다니던 그 자유로운 공간을 그리워한다라고 해서 자유가 구속이 되었을 때 자유를 바랄 때 쓰는 표현을 우리가 농조연운이라고 하는데 롱자가 그렇게도 쓰이네요. 아무튼 발음이 이렇게 룡인데 롱이라고 그래요. 우활 또 말하기를 선사는 수탐하고 왁사는 망락하라. 선사, 선한 일은 잘하는 일은 수, 모름지기, 마땅히 그런 뜻이에요. 탐할 탐자니까 선한 일은 마땅히 탐을 내고 악사, 악한 일은 막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까 우리 물자하고 같은 의미로 써요. 뭐뭐하지 말라 막. 락자는 즐길 락자니까 악사, 나쁜 일은 즐기지 말아라 라고 해서 선한 일은 즐기고 탐내고 나쁜 일은 즐기지 마라.